우리 1번 분들, 오늘 리딩은 마음을 조금 천천히 열고 들어주세요. 제목은 금전 대바군이지만 처음부터 돈이 우르르 쏟아지는 장면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라는 게 참 얄밉죠. 내가 애타게 쳐다볼 때는 모른 척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 몫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면 그제야 슬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1번 분들 카드에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어요. 맨 앞에 놓인 건 쌀가마니예요. 빈 가마니가 아니라 속이 아주 묵직하게 차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우리 1번 분들은 재물복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을 몫은 있는데 그것을 손에 쥐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분들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도 해냈고 돈이 될 만한 재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을 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라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수 있죠. 월급은 들어왔는데 카드값과 고정비가 먼저 줄을 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일을 끝냈는데 정산은 자꾸 다음 주, 다음 달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그냥 넘겼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내가 돈에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마음 좋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 목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쌀가마니가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쌓여 있는 것을 제대로 꺼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은 멀리 도망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고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입구가 단단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 이번 금전운의 첫 장면은 새로운 한 방을 찾아 뛰어다니는 모습보다 묶인 끈을 찾아 차분하게 풀어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옆에는 뒷전이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떠난 뒤 남은 상을 정리하고 구석에 떨어진 것까지 챙기는 장면이죠. 이 카드가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 1번 분들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상대에게 맡겨버린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은 다 해놓고 청구서를 늦게 보냈다거나 비용 이야기를 정확히 하지 않은 채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하고 기다린 적 말이에요.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돈, 해지해야 할 정기 결제, 돌려받을 보증금처럼 귀찮아서 뒤로 미뤄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은 찾으면서 작은 구멍은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통장 안으로 물을 붓는데 바닥 한쪽에 작은 금이 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틈으로 꽤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참 얄밉죠. 한 번에 크게 나가면 바로 알아차릴 텐데 조금씩 빠져나가니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지금 뒷전이 카드 위에서 조용히 소매를 걷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구두 약속, 미뤄둔 정산, 대충 넘어간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해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받을 것을 확인하고 나갈 것을 정리하는 일은 욕심이 아니에요. 내 생활을 지키는 기본이죠. 재물의 현재 마음을 여기까지 읽어보면 돈은 우리 1번 분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잠시 문 밖에 서 있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재물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어줄 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카드가 말합니다. 마무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재물은 우리 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신호동자가 나옵니다. 작은 소식 하나를 손에 쥔 채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늘 연락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거창한 제안서보다 가볍게 건네는 안부, 짧은 문의, 예전에 알던 사람의 메시지처럼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도 그 일 하세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는 분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아마 이런 식일 수 있어요. 금액부터 제시하는 화려한 연락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쁘거나 지쳐 있으면 대충 답하고 넘길 수도 있죠. 그런데 신호동자는 작다고 하찮은 소식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동자는 몸집은 작아도 손에 든 소식의 무게는 가볍지 않아요. 한 사람의 문의가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고 예전 인연의 안부가 계약으로 이어지며 소소한 부수입이 다른 기회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 혹시 요즘 연락이 오면 먼저 의심부터 하시나요? 또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해봤자 남는 것도 없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에 비해 대가가 적었다면 새로운 연락이 반갑기보다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듣기도 전에 문을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선택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보자기가 이어져요. 곱게 묶여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눈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 1번 분들이 꽁꽁 싸서 감춰둔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재능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정리해주는 글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능력을 높게 볼 수 있어요. 손재주, 경험, 정보력, 오래 쌓아온 감각처럼 자격증 한 줄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1번 분들은 이런 능력을 꺼내놓으면서도 이 정도로 돈을 받아도 되나 하고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좋은 보자기에 귀한 물건을 싸놓고도 장롱 깊숙이 넣어둔 셈입니다. 남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면서요. 재물은 그런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내가 들어갈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왜 본인의 가치를 계속 숨기고 있나요? 카드가 알려줍니다. 돈은 능력이 큰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 펼쳐놓는 사람에게도 움직인다고요. 여기서 조금 신박한 표현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의 돈복은 새로 사야 하는 복권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금고에 가깝습니다. 금고 안은 비어 있지 않아요. 다만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야 하죠. 그 비밀번호가 바로 연락에 답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는 말, 그리고 대가를 정확히 묻는 용기입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은 재물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도장이 아주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말로만 오가던 이야기를 문서로 남기고 애매했던 조건을 확실하게 맞추며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정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돈을 받을 기준을 세우는데 약간 조심스러웠던 분일 수 있어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가격을 낮추고 친한 사람이니까 조건을 생략하고 일단 시작한 뒤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나중이 되면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일은 커졌는데 비용은 처음 그대로고 부탁은 늘어났는데 시간은 공짜처럼 취급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보다 행동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금액을 말하고 범위를 정하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은 여러분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매한 호의는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되지만 분명한 약속은 서로를 편하게 하니까요. 이 범위까지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정산 예정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 요청은 별도 비용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전혀 무례하지 않아요. 살갑게 말하되 내용은 또렷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돈을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책임있게 다루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단함이 이어집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함 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모습이에요. 재물이 바라보는 우리 1번 분들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값을 먼저 낮춰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게요. 친한 사이니까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싸게 해볼게요. 이런 말이 쌓이면서 상대도 그 가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쓰이죠. 잘해주고 싶어서 베푼 건데 나중에는 그 호의가 기본값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단함은 귀한 것을 함부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열어 보여줄 사람과 시기를 고르죠. 우리 1번 분들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서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는 편이 좋아요. 이 두 카드가 함께 있으니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재물에게 제대로 이름 붙여질 때 가치가 커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얼마의 대가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면 오히려 귀한 기회가 붙습니다. 반대로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좋은 조건을 받기는 어려워요. 조금 서운하지만 현실이 그렇죠. 이제 재물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재수굿이 나와요. 조용하던 마당에 판이 열리고 사람과 기운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만 들어오던 돈이 여러 갈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본업 외에 작은 부수입이 붙거나 한 명의 고객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예전에 했던 일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장 잔고가 크게 뛰는 장면으로만 보지는 않을게요. 이 흐름은 작은 문 하나가 열리고 그 문 안쪽에서 또 다른 문이 보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첫 제안은 소박해도 그 일을 잘 마치면 다음 거래가 이어질 수 있고요. 밀린 돈을 하나 회수한 뒤 그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꺼내놓은 능력을 누군가가 알아보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소개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재수굿은 가만히 기다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판이 열릴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 하며 뒤로 물러나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명함이나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부터 충분해요. 마지막에는 용광신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큰 물을 다스리는 분답게 재물을 한 곳에 가둬두지 않고 흐르게 해요. 우리 1번 분들 금전복은 사람과 정보, 거래가 오갈 때 더 살아납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방 안에서 계산만 하는 것보다 예전에 알던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바깥 소식을 듣는 과정에서 물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물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지출부터 키우지는 마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을 믿고 카드값을 늘리거나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면 큰 물길도 금방 얕아집니다. 용광신이 주시는 재물은 잘 흘려야 오래 머물러요. 받을 돈을 제대로 받고 필요한 곳에는 쓰되 일부는 반드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는 사람을 통한 도움도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인연, 한동안 뜸했던 고객, 여러분의 성실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창한 제안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작은 부탁부터 건넬 수 있죠. 그때 너무 낮은 값으로 시작하지 말고 서로에게 편안한 조건을 차분히 맞춰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쌀가마니는 이미 쌓인 여러분의 몫을 보여줬고 뒷전은 끝내지 못한 정산과 세는 돈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신호동자는 작은 연락을 놓치지 말라 하고 보자기는 감춰둔 능력을 꺼내놓으라고 하죠.
도장은 조건을 분명히 세우라고 알려주며 비단함은 여러분의 값을 함부로 낮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뒤 제수굿이 판을 열고 용광신이 막힌 재물의 물길을 넓히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받을 돈과 나갈 돈을 종이 한 장에 나누어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중 날짜가 지났거나 확인이 필요한 돈이 있다면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객 한 명에게 안부를 건네보세요. 바로 일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짧은 인사도 충분합니다. 물길은 작은 틈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내 몫의 재물이 바르게 들어와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정성을 들여보세요. 받아야 할 것은 감사히 받고 들어온 재물은 헛되이 흘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담백한 마음이면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귀하게 살펴주실 겁니다. 우리 1번 분들은 복이 없어서 기다린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해주었고 본인의 가치를 조용히 감춰왔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살갑게 웃으면서도 받을 것은 받고 도울 때도 기준을 세워야 해요. 부드러운 것과 만만한 것은 전혀 다르니까요.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열리기를 바라는 금전의 문을 한 줄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밀린 정산, 새로운 일거리, 부수입, 통장 안정처럼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1번 분들의 귀한 재물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문을 찾아 차분히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태주시면 다음 리딩을 더 정성껏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드를 펼쳐놓고 가만히 손을 올려보는데 처음부터 화려하게 번쩍이는 돈은 아니에요. 대신 밥이 떨어지지 않는 집, 통장 잔고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사람, 생활이 흔들릴 때도 마지막 중심은 지켜내는 힘이 먼저 잡힙니다. 우리 2번 분들은 돈을 크게 벌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요. 그보다 더 깊은 속내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돈 걱정 좀 덜 하고 싶다. 이번 달 카드값을 계산하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덜 불안해지는 게 먼저일 때가 있죠. 우리 2번 분들께 금전운은 자랑할 만한 큰 숫자보다 밤에 누웠을 때 내일 쓸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맨 앞에 놓인 건 쌀그릇이에요. 그릇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고 단정해요. 매일 먹을 만큼의 곡식이 담겨 있고 쉽게 비워지지 않도록 소중히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우리 2번 분들이 허황된 돈을 쫓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가족이나 생활을 먼저 챙기며 작은 돈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는 잘 쓰지 못해요.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이번에는 내가 안 사면 되지. 가족에게 필요한 걸 먼저 해주자. 그렇게 내 몫을 자꾸 뒤로 밀었을 수 있습니다. 지갑은 열었는데 정작 나를 위해 나간 돈은 거의 없고 책임져야 할 비용만 줄지어 빠져나갔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오는 날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나요?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 가족 비용, 밀린 결제까지 빠지고 나면 통장에 남은 숫자가 너무 조용했을 것 같아요. 돈은 들어왔는데 들어왔다는 기쁨을 느낄 틈이 없는 겁니다. 참 얄밉죠. 내 이름으로 찍힌 수입인데 정작 내 손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쌀그릇은 완전히 비어버린 카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복, 생활을 지탱하는 재물의 뿌리는 있어요.
우리 2번 분들은 한 번에 크게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든 다시 채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필요한 돈은 마련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작은 수입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거죠. 그 옆에 다듬이돌이 놓입니다. 이 카드에는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두드린 사람의 손이 남아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티가 나지 않아도 책임을 지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활을 굴려온 시간이 담겨 있죠. 우리 2번 분들은 돈을 쉽게 번 분들이 아니에요. 남들은 결과만 보지만 그 결과 뒤에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을 뜨고 하기 싫은 날에도 일을 해내고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겠죠. 힘들다고 모든 걸 놓아버릴 수도 없었어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걸려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듬이돌이 오래 이어지면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원래 사는 게 이런 거지. 돈은 벌어도 늘 부족한 거지. 나는 계속 일만 해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배었을 수 있어요. 기대를 크게 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편해졌던 겁니다. 카드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은 분명한 자산이지만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고요. 오래 참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같은 조건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익숙한 고생이 안전한 삶은 아니에요. 버틸 수 있다는 것과 계속 버텨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두 카드만 놓고 보면 재물은 우리 2번 분들을 아주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돈이 들어와도 함부로 흩뿌리지 않고 필요한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재물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힘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절약과 인내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곳간문을 꼭 닫아두는 데는 익숙하지만 곳간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뒤로 미뤄왔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로가 나와요. 화로 안에는 작은 불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만 남은 것 같지만 가까이 손을 대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죠.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우리 2번 분들의 금전운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한때는 꽤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 멈춘 일, 관심은 있었지만 돈이 안 될 것 같아 접어둔 능력, 예전에 소소하게 수입이 되었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본업과는 별개로 손재주를 활용했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작은 대가를 받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본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에 쫓기거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덮어두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로는 완전히 새로운 불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불씨를 다시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해봤던 것 가운데 지금의 경험을 더하면 달라질 일이 있어요. 그때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가격을 정할 줄 알고 그때는 혼자 끙끙댔지만 이제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2번 분들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사람보다 오래 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듬이돌처럼 반복을 견딜 줄 알고 쌀그릇처럼 기본을 챙길 줄 알거든요. 불씨만 제대로 붙으면 반짝하다 꺼지는 수입보다 매달 조금씩 통장을 따뜻하게 하는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문살이 놓여 있습니다. 창호 너머로 바깥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안쪽에서는 밖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죠. 이 카드는 우리 2번 분들이 돈 문제를 혼자 감추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잔고가 불안해도 티를 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게 싫어서 입을 닫았겠죠. 혹은 내가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괜히 평가받을까봐 조용히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돼요. 돈 이야기는 다른 고민보다 더 민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계획이 실패하면 놀림을 받을까봐, 괜히 말부터 꺼냈다가 책임져야 할까봐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고 창호 틈으로 바깥만 살핀 겁니다. 하지만 문살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우리 입원분들의 금전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군가 새로운 일자리를 이야기하거나 괜찮은 거래처를 알려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원 제도와 환급 정보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흘려들을 말이 이번에는 통장에 숨을 틔워줄 수도 있어요. 다만 남의 말에 무작정 흔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호 너머로 먼저 살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좋은 조건만 강조하거나 당장 돈을 넣어야 한다고 재촉하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수익만 말하는 제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 번에 뒤집는 모험이 아니라 생활을 단단하게 키우는 선택이에요. 이제 우리 입원분들이 재물에게 어떤 존재인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 음식의 맛을 바로잡죠. 또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맑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입원분들은 재물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새는 돈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할 때 힘이 살아나는 분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라는 말과는 달라요. 무조건 덜 쓰면 오히려 생활이 답답해지고 참다가 한 번에 크게 소비할 수 있거든요. 소금이 알려주는 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주 쓰지도 않는 정기 결제, 습관처럼 나가는 배달비,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열어보는 쇼핑 앱처럼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카드값을 보고 이번 달에는 정말 아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항목 하나를 실제로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결심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돈이 새는 구멍이 너무 작고 많아서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씩만 정리해도 통장 안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금 옆에는 풍경이 걸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맑은 소리가 나죠. 이 카드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직장 안에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거나 생활 패턴을 바꿀 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보라고 권할 수도 있고 오래 하던 일에 작은 역할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인이 이런 일도 한번 해볼래요? 하고 가볍게 제안할 수 있죠. 당장 큰 금액을 약속하는 제안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입원분들이 가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바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바람인지 불씨를 살리는 바람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으면서 대가는 적은 일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반대로 처음에는 소소해도 경험과 연결이 남는 일이라면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풍경은 소리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 자꾸 귀에 들어오는 정보, 여러 사람에게서 비슷하게 듣는 제안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한 사람이 말했을 때는 우연 같지만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건네면 그 안에 현실적인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카드가 이어져요. 비단입니다. 거칠고 무거운 천이 아니라 손끝을 스치면 부드럽게 결이 살아나는 귀한 천이죠. 우리 입원분들의 금전 결실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예전에는 가장 싼 것부터 골랐다면 이제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카드값 날짜만 기다리던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큰 사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것을 한 번쯤 망설이지 않고 사는 일, 가족과 편안하게 식사하는 일, 필요한 물건을 제때 바꾸는 일처럼 생활의 촉감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비단은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하던 일이 사실은 돈을 받을 만한 능력이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성실함, 꼼꼼함,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태도, 오래 버티는 힘이 새로운 자리에서는 귀한 조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 본인은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말로 크게 포장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잘한 일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죠 하고 넘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귀해요. 연락을 제때 하고 맡은 일을 마무리하며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태도는 분명한 값이 있습니다. 비단이 카드 위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성실함에 조금 더 좋은 가격표를 붙여도 된다고요. 단가를 갑자기 크게 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쓰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계산해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받아 지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의 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편이 임원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조왕신이 나오십니다. 부엌과 살림, 식복과 생계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저는 마음이 조금 놓여요. 우리 임원분들의 금전운이 뜬구름처럼 지나가는 행운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왕신께서는 화려한 자랑보다 집안의 안정부터 살피십니다. 냉장고가 비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며 가족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에요. 우리 임원분들에게 들어오는 복도 비슷합니다. 자랑하려고 쓰는 돈보다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돈, 잠깐 왔다 사라지는 수입보다 꾸준히 이어지는 생계의 복에 더 가까워요. 이 금전운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불안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돈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고가는 한 번에 가득 차기도 하지만 매일 한 줌씩 채워져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임원분들의 고가는 후자예요. 천천히 차오르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지출 가운데 반복해서 빠져나가는 항목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중 사용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은 것 하나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줄이려고 하면 금방 지치니까 딱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해봤던 일이나 관심만 갖고 멈춘 부수입 아이디어를 하나 다시 꺼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적어보고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만 옮겨보는 거예요. 화로의 불씨는 작은 바람만 닿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엌이나 식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은 뒤 생활이 평안하고 재물이 헛되이 새지 않기를 바라며 정성을 들여보세요. 필요한 재물은 바르게 들어오고 들어온 복은 감사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마음을 세워보셔도 좋습니다. 신령님께서도 화려한 말보다 정돈된 생활과 꾸준한 마음을 더 깊이 살펴주실 거예요. 우리 임원분들의 금전 대바구는 통장에 갑자기 낯선 숫자가 찍히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쌀그릇처럼 생활의 바탕이 채워지고 다듬이돌처럼 오래 이어진 고생이 값으로 바뀌며 화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문사를 통해 들어온 작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소금으로 새는 돈을 정리하면 풍경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끝에서 비단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조왕신께서 그 재물을 생활 속에 편안히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잔고가 기대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복까지 작게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버티는 데만 쓰던 힘을 채우는 쪽으로 돌릴 때예요. 참는 사람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겨우 맞추는 사람에서 조금씩 남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이번 달 꼭 지키고 싶은 금전 소원을 한 줄 적어보세요. 카드값 안정, 생활비 여유, 꾸준한 부수입, 새는 돈 정리처럼
현실적인 마음도 충분히 귀합니다. 우리 임원분들의 쌀그릇이 비지 않고 오래 지켜온 불씨가 따뜻한 재물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정성스럽게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작은 아이가 복주머니를 들고 먼저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옆에는 오래 묶인 실이 있고 그 뒤로 맑은 방울 소리가 이어집니다. 우리 3번 분들 금전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던 큰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그림보다 작게 시작한 기회가 예상보다 크게 자라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되겠어 싶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 3번 분들은 너무 작은 기회는 기회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맨 앞에는 제동자가 나왔습니다. 재물을 품은 어린 신령이라 시작은 작고 가벼워 보여도 안쪽에는 커질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우리 3번 분들 주변에는 이미 돈이 될 만한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대박의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쳤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짧게 부탁한 일, 취미로 하던 것을 한번 팔아보라는 말, 예전에 배워놓고 쓰지 않았던 기술일 수 있어요. 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부수입 제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요청,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월급만큼 큰 돈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시간 대비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아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동자가 알려줍니다. 이번 재물은 몸집보다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복주머니가 작다고 해서 안에 든 복까지 작은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일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짧은 거래가 정기적인 수입으로 바뀌며 가볍게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이걸 해서 얼마나 벌겠어. 조금 벌자고 시간을 쓰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제대로 준비된 뒤에 시작해야지. 맞아요. 계산이 빠른 분일수록 작은 출발 앞에서 더 신중해집니다. 손해보기 싫고 괜히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도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보다 가벼운 실행이 더 중요해요. 거창한 간판을 먼저 달기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 옆에는 매듭이 놓여 있어요. 여러 가닥의 실이 한 곳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에게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돈과 연결된 마음이 너무 복잡했던 것으로 읽혀요.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실패가 두려웠고 돈을 받고 싶으면서도 가격을 말하는 것은 어색했을 수 있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기회가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뒤로 물러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매듭은 오래된 경험에서 생겼을 수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를 믿었다가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 기대와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계획을 이야기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들은 적도 있었겠죠. 그 뒤로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성보다 위험부터 살피게 된 겁니다. 참 얄밉죠.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는데 그때 생긴 매듭은 지금의 손까지 묶어놓으니까요.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와도 예전과 같은 결과가 날까봐 먼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듭은 끊어야 할 줄만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잘 풀면 여러 가닥을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가진 경험, 사람, 기술이 지금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도 연결 방법을 찾으면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평소 잘하던 일과 취미를 합치거나 본업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시기죠. 예를 들어 정리를 잘하는 분은 자료나 공간을 정돈하는 능력이 돈이 될 수 있고요. 말을 편안하게 잘 들어주는 분은 상담이나 고객 응대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작은 주문부터 받아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나는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내고 맡기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쉽게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안에 재물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방울이 나옵니다. 조용하던 공간을 깨우는 맑은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방울은 가만히 있던 판을 움직이고 무심히 지나칠 뻔한 신호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3번 분들께는 연락이나 제안, 갑작스러운 아이디어처럼 마음을 깨우는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실력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공고가 자꾸 마음에 남을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라면 넘겼을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힐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말이에요.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신호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하고 우연히 본 정보가 며칠 뒤 다른 곳에서 다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넘기지 마세요. 당장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메모해두고 실제 조건을 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한 뒤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10번쯤 시작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울은 생각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넘어갈 시간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전화 한 통, 문의 하나, 글 하나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옆에 거울이 놓입니다. 거울은 꾸미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비추죠. 우리 3번 분들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번에는 솔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드러내놓고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속 소원을 작게 줄여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이 묻고 있어요. 정말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하는 일에서 무엇이 가장 아깝나요?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인정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방향을 잡기 어렵거든요. 매달 일정한 부수입이 필요한 건지, 밀린 돈을 회수하고 싶은 건지, 본업의 단가를 높이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재물도 주소를 알아야 찾아오죠. 거울은 여러분의 장점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사람의 필요를 빨리 알아차리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감각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의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하고 방법을 떠올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도움을 자연스럽게 베풀기만 했겠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와 연결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3번 분들이 재물에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게요. 발원문이 펼쳐집니다. 마음속에만 두었던 소원을 글로 적고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재물에게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선명해질수록 힘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번 금전운은 얼마든 많이 주세요 라는 소원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더 잘 살아난다고요. 예를 들어 생활비에 보탤 만큼 매달 꾸준한 수입을 만들고 싶다. 밀린 정산을 받아 비상금을 마련하고 싶다. 내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처럼 현실적으로 적어보세요. 목표가 구체적이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매달 원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몇 건의 일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보이죠. 반대로 목표가 막연하면 기회가 와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소원을 크게 적는 게 민망하신가요? 이 정도를 바라도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원하는 걸 솔직하게 적는다고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마음과 들어온 돈을 책임 있게 다루겠다는 기준을 함께 세우는 겁니다. 발원문 옆에는 맞이굿이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복을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재물이 결심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준비만 한다면 더 이상 문 밖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겠다고요. 다만 복을 맞는데도 자리가 필요해요. 집에 손님이 오는데 방 안이 온통 짐으로 가득하면 편히 앉을 곳이 없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수입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시간을 조금 비워두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정리하며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꺼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필을 다듬거나 예전에 만든 작업물을 정리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요즘 이런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고 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끄럽다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기 어렵거든요. 마지굿은 새로운 인연도 데려옵니다. 일과 연결해 주는 사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작은 기회를 건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귀인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말을 건네거나 별 생각 없이 소개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 겉모습보다 실제로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살펴보세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고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소원이 혼자만의 바람에 머물지 않고 실제 판을 열어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3번 분들께 들어오는 금전운은 단발성 용돈으로 끝나기보다 잘 키우면 꾸준한 일거리나 사업의 씨앗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이 다시 연결되면서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탈 수도 있고요. 본업 안에서도 작은 성과가 인정받아 추가 업무나 새로운 역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사는 준비 없이 큰 판을 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수입이 들어왔다고 장비부터 크게 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에 많은 돈을 넣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번창을 기원하되 기반은 현실적으로 닦아야 해요.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고 수입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넓혀가는 편이 우리 3번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칠성님께서 나오십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있는 소원을 현실의 길과 이어주는 분이죠. 이 카드가 마지막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 3번 분들의 재물운은 일시적인 들뜸보다 오래 품었던 소원이 방향을 찾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언젠가 돈으로 연결하고 싶었던 재능, 생활을 바꾸기 위해 마음속에 그려온 계획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포기하지 못했던 소원 말입니다. 칠성님께서는 그 소원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별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걷는 건 사람의 몫이니까요. 우리 3번 분들의 금전 대박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은 복의 증식입니다. 제동자가 씨앗을 건네고 매듭이 오래 얽힌 마음을 풀어냅니다. 방울이 기회의 소리를 알리고 거울은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 원하는 금액을 비춰주죠. 발원문으로 목표를 또렷하게 세우면 마지굿이 복이 들어올 문을 엽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고사를 만나 번창의 판으로 커지고 칠성님께서 긴 소원의 방향을 지켜주시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주변에서 자주 부탁받는 일이나 본인이 남들보다 편하게 하는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그중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아주 작게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 제공해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수입을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보세요. 막연한 대박보다 매달 필요한 금액, 갚고 싶은 돈, 만들고 싶은 비상금처럼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그 금액을 만들려면 어떤 행동이 몇 번 필요한지도 함께 적어보시면 방향이 훨씬 또렷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흰 종이나 깨끗한 노트에 재물 소원과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곳을 함께 적어보세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곁에 두고 소원이 현실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말뿐인 소원보다 움직일 준비가 된 마음을 더 귀하게 살펴주실 겁니다. 우리 3번 분들 작은 기회를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큰 나무도 처음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씨앗이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연락 하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누군가 건네는 제안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본인의 값을 작게 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범위를 좁히되 대가는 분명히 정하세요. 호의로 시작했다가 계속 무료가 되지 않도록 서로 편안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지금 키우고 싶은 금전의 씨앗을 한 줄 적어보세요. 부수입, 새로운 고객, 밀린 돈 회수, 내 재능의 수익화처럼 솔직하게 남기셔도 좋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작은 복주머니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나 오래 이어지는 든든한 재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돈보다 먼저 사람이 서네요. 그런데 평범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래 준비한 옷을 갖춰 입고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불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은 횡재 하나만 쫓아가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금전운은 자리, 신뢰, 평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높이에 맞춰 재물이 따라붙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맨 앞에 나온 신복은 선택받은 사람의 옷입니다. 아무나 걸치는 옷이 아니라 감당할 몫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격식이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4번 분들이 이미 주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족 안에서는 마지막 결정을 맡고 일터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충 넘겨도 여러분은 끝까지 확인했을 테고요. 맡은 일을 자기 이름처럼 관리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임이 커진 만큼 대우까지 함께 올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하니까 일이 더 붙고 믿을 만하니까 급한 부탁이 몰리고 거절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정은 받는데 통장은 조용한 상황, 이거 은근히 속상하잖아요. 칭찬은 밥처럼 먹을 수 없고 고맙다는 말로 카드값을 낼 수도 없으니까요. 신복은 이제 질문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맡은 무게에 맞는 대가를 받고 있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본값처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놓인 갓쓴 체면과 명예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돈이 급해도 티를 잘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정이 어려워도 괜찮은 얼굴을 했고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겠죠. 조건이 좋지 않은 일을 덥석 잡느니 조금 더 버티는 편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내 이름에 흠이 가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을 지켜준 귀한 힘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를 남겼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체면이 너무 앞서면 꼭 해야 할 말까지 삼키게 됩니다. 보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 내 성과를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 더 좋은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속으로만 묻어두지는 않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내가 먼저 돈을 말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조금만 더 참으면 기회가 오겠지. 마음은 이해돼요. 하지만 세상은 침묵을 겸손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족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카드가 알려주는 건 분명해요. 품위를 지키는 것과 내 몫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도 기준은 또렷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석이 나옵니다. 누군가 앉을 자리를 미리 마련해둔 모습이에요. 이 방석은 손님용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4번 분들 앞에 책임 있는 역할,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가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에 서야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를 정리하는 쪽이 편했을 수 있어요. 생각은 내가 했지만 발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일의 중심은 내가 잡았는데 공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있었겠죠.
가족 안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자는 여러분이었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표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방석은 계속 서 있지 말라고 해요. 모두를 편하게 해주느라 자기 자리를 비워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한다면 바로 겁부터 먹지 마세요. 부담은 있겠지만 그 자리에는 권한과 보상이 같이 놓일 여지가 큽니다. 여러분은 완벽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불리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장독대가 묵직하게 이어집니다. 장은 하루 만에 익지 않죠. 햇빛을 받고 비를 지나고 계절을 견디며 깊은 맛이 생깁니다. 4번 분들의 재물도 비슷해요. 갑자기 나타난 행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뿌리는 아주 오래전에 내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일, 누가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킨 시간, 손해를 보면서도 관계를 지켜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 보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름을 좋게 전했을 수 있고 예전에 함께 일한 인연이 더 큰 기회를 들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장독대는 경험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4번 분들은 일을 오래 했어도 늘 하던 건데요 하고 가볍게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판단력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자산이에요. 실수할 지점을 미리 알아보고 사람의 성향을 읽고 일이 꼬였을 때 어디부터 풀어야 하는지 아는 능력은 분명 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10시간 일한 값만 받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쌓인 감각의 값도 받아야 해요. 몸을 더 혹사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 방향을 잡고 조언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어울려요. 여러분의 재물은 노동량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과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놓인 보시함은 4번 분들의 따뜻한 성향을 아주 정확히 짚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을 겁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밥 한 끼는 챙겼고 본인의 경험을 아낌없이 알려줬겠죠. 그런 마음이 계산 없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다만 선한 마음에도 문턱은 필요해요. 도움과 희생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손을 내미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계속되는 무보수 부탁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의 곳간이 먼저 비어버립니다. 친절이 반복 노동으로 굳어지고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죠.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은 정식으로 비용을 정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맡기는 어렵습니다. 차갑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문장입니다. 4번 분들의 금전복은 착한 마음을 버릴 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호할 줄 알 때 넓어집니다. 그리고 돼지머리가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서 재물판의 크기가 달라져요. 푼돈 몇 번이 들어오는 수준보다 여러분이 맡는 일의 단위 자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이나 권한이 올라가면서 급여 조건이 바뀔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거래 규모와 고객층이 넓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소개가 여러 사람을 부르고 한 번의 성과가 다음 계약의 신뢰가 되는 장면도 가능합니다. 4번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걱정부터 할 수 있어요. 일이 커지면 감당해야 할 것도 많아지니까요. 괜히 맡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조용히 지금처럼 지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던져지는 짐과는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의 그릇이 자랐고 이제 그 크기에 맞는 일이 찾아오는 쪽에 가까워요. 돼지머리는 풍요만큼 사람의 시선도 함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빨리 떠벌리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돈을 미리 쓰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판이 커질수록 계약 조건과 책임 범위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화려한 제안일수록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매출은 커졌는데 비용이 더 커지는 일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나온 미륵불은 오래 기다린 계절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사범분들은 꽤 오랫동안 내 차례는 언제일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누군가 승진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키우고 또 다른 사람은 좋은 계약을 잡는데 나는 늘 준비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그러나 준비가 길었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은 빨리 피었다가 쉽게 지는 꽃보다 늦게 열리지만 오래 가는 문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어요. 이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라는 신뢰가 이만한 대가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의 습관도 내려놓아야 해요. 고생해야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힘들게 번 돈만 깨끗하고 편하게 들어온 돈은 왠지 불안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경험과 판단으로 얻는 대가도 정당합니다. 몸이 덜 힘들다고 해서 가치가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는 일은 오랜 시간 배워왔기 때문에 쉬워진 겁니다. 마지막에 옥황상제께서 중심을 잡습니다. 다른 카드들이 재물을 불러왔다면 이분은 어떤 돈을 받을지 고르게 하세요. 금액만 크다고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약속을 자주 바꾸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은 빌리면서 권한은 주지 않는 자리, 책임만 떠넘기려는 제안은 신중히 봐야 해요. 반대로 시작 조건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결정권이 분명하고 성장할 길이 있으며 여러분을 존중하는 자리는 길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범분들의 복은 여기저기 작은 이익을 쫓을 때보다 한 분야에서 중심을 쓸수록 단단해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오래 해온 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자리에서 재물의 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8장을 한 장면으로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복을 입은 사람이 가스로 품위를 지키며 오래 서 있었어요. 앞에는 이미 방석이 준비돼 있었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부터 앉혔겠죠. 그동안의 정성은 장독대에서 천천히 익었고 남몰래 나눈 마음은 보시함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침내 돼지머리가 큰 판을 열고 미륵불이 기다림의 계절을 넘겨줘요. 끝에서는 옥황상제께서 여러분을 중심에 세우고 격에 맞지 않는 재물과 오래갈 복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적어보세요. 책임의 크기, 투입하는 시간, 만들어낸 결과, 실제로 받는 대가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면 협상을 준비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하기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원하는 조건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로 반복해주던 일 하나를 골라 기준을 세워주세요.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느 범위부터 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래 지킬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큰 베풀문 필요 없어요. 마음이 닿는 곳에 식사 한 끼를 보태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도움을 건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내 수고와 격에 어울리는 재물이 바르게 들어오기를 바라며 정성을 들여보세요. 책임만 늘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과 보상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을 세워도 좋겠습니다. 사범분들의 대바구는 돈다발을 우연히 줍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 쌓아온 신뢰가 가격을 얻고 뒤에서 받쳐주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 자기 이름으로 대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양보하셨어요. 앞으로는 겸손을 지키되 자리를 피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야 할 곳에 계속 다른 사람만 앉히면 재물도 주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가치를 한 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보수 상승, 승진, 좋은 계약, 사업 확장, 내 이름을 건 일처럼 솔직한 소원이면 충분해요. 사범분들이 오래 지켜온 신뢰가 귀한 자리와 만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든든한 재물이 차분히 따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